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폼롤러를 이용한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손해 운동이에요. 작은 내 운동인데, 손해는 손해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아이들이 비틀비틀하거나 혹은 끼우뚱하거나, 그다음에 날씨가 흐릴 때 아이들이 더 경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뇌를 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경기하는 애들이 서서 훈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 운동에서 단계는 중력을 좀 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발달하는 것과 똑같이 누워서 중력을 적게 걸고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균형 잡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고, 그걸 또 잘하면 그 다음 단계인 서서 하고, 그게 좀 더 잘 되면 우리가 성인들처럼 아령이라든지 바벨을 들고서 중력을 더 건 상태에서 균형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누워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때 잘 앉을 수 있고 잘 설 수 있고 뇌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균형을 잘 맞춘 상태에서 자기 호흡이 편안해야지만 앉아서도 자기 체중을 유지하면서 호흡이 편안해지고, 그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서서도 자기 체중을 유지하면서 호흡이 편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경련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폼롤러는 손해의 기능을 좋게 하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누워서 자신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호흡을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화 운동을 합니다. 사실 감각통합 운동이라는 것은 아이리스 여자가 이제 개발했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도 보면은 본인이 몸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거를 감각하고 본인의 연합중추에서 그걸 인식해서 운동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아이들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3분 내지 5분 정도 날마다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주로 키가 크고 배에 힘이 없고 숨 쉬어볼래 했을 때 호흡의 깊이가 깊지 않은 아이들한테 권해주는 운동입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숨 쉬어봐 그러면은 호흡이 짧고 배의 근육을 별로 안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의 근육이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배고플 때나 기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죠. 근데 그 아이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가고 배의 압력이 플러스 압력으로 더 높아졌을 때 허리를 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목을 내밀고 약간 좀 불편한 자세, 좀 패배자 자세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제 목의 왼쪽에 이 근육이 보이실 거예요. 이 근육은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머리 쪽에 붙어 있어요. 귀 뒤에.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두개골 모양에서 주홍색, 보라색 요 사이를 딱 잡고 있습니다. 요 사이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관절도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꽉 잠그고 있을 때 뒤로 돌리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뼈와 뼈 사이에는 구멍이 있어요. 세상에 조물주가 창조할 때 의미 없는 구멍, 의미 없는 도랑은 없다고 제가 15년 전인가요? 해부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있다. 이 구멍에서 가장 큰 게 미주신경입니다.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호흡이 짧아서 긴장했을 때 이 옆에 붙어 있는 흉쇄유돌근이 긴장되고 안에 있는 조직이 긴장되면서 미주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길면서 배에 힘이 없는 애들이 중력이 변하거나 저기압일 때 더 잘 쓰러지고, 미주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미주신경성 실신, 그 다음에 심장의 부정맥, 소화 안 되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에 레버가 삼각대가 레버가 길어지게 되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진이 흔들려서 찍힐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팔다리가 길고 목이 긴 사람들은 근육은 얇은데 이게 균형 감각을 잘 못 잡고 근육이 부어버리면 미주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길고 팔다리 긴 친구들이, 특히 얼굴이 하얀 친구들이 히스테리 발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T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징 근육이라고 P 근육이 있어요. P 근육이 있는데, 자, 토닉 근육과 페이징 근육, T 근육과 P 근육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T라는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짧아져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멍 하고서 이렇게 놀래키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는데 T 근육은 짧아져요. 그런데 재밌는 게 P 근육, 페이징 근육은 스트레스 받으면 늘어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종아리로 다 뭘 한 게 없는데도 종아리가 긴장되고 쥐가 나죠? 종아리에 있는 근육은 T 근육입니다. 짧아지는 근육. 힙 근육 같은 경우,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P 근육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은 T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치료받기 싫은 치료를 계속 받거나 그 다음에 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누가 보상을 안 주거나 그러면은 이 겉에 있는 흉쇄유돌근 그 뒤에 있는 이 삼각형 공간에서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근육은 T 근육입니다. 짧아집니다. 그 자꾸 짧아지면서 비굴한 자세가 되죠. 그게 거북목 자세예요. 근데 이 근육을 다 뜯었을 때 목뼈 바로 앞에는 되게 얇은 P 근육이 있어요. 롱거스 캐피터스라든지 렉터스 캐피터스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스트레스 받으면 늘어납니다. 주름살 늘어나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고 앞에 근육이 잡아 당길 때 우리는 거북목 자세가 돼요. 그럼 이 거북목 자세가 되면은 허리를 숙이니까 숨은 짧죠? 그 다음에 배는 눌리니까 소화는 안 되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던 미주신경을 누르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부정맥,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미주신경 실신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되는 거죠. 또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마들 아이들 머리에 둥글게 만들려고 엎드려서 재우죠. 그 상태에서 왼쪽 미주신경을 강하게 당겨서 엎드려 재우면 그게 바로 영하산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미주신경을 풀어서 아이의 영하산통, 저녁에 오는 야제증, 그것을 소멸시켜주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홈롤러 위에서 무릎은 90도, 발은 11자, 그리고 손은 양옆에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도록 가볍게 댑니다. 이때 최대한 내 근육의 힘을 적게 쓸 수 있도록 자세를 잡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좌우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 자기 몸을 느끼는데 노래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몸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 몸에 주의를 주고 움직임에 주의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호흡을 바라보세요. 호흡이 편해야 돼요. 내가 이 상태에서 호흡이 짧아지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영 배울 때 처음에 배영 배울 때는 동작을 하느라고 호흡이 짧은 걸 모르잖아요. 하지만 마치 물에 누워 있는 것처럼 배영이 편해지면 호흡이 편해지죠. 그런 것처럼 폼롤러에 누웠을 때 호흡이 편안하도록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이것이 1단계고요. 이것을 3분 내지 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상태에서 손 모양을 그대로 두고 허벅지를 머리 쪽으로 가볍게 듭니다. 자, 어느 정도 높이까지냐 하면은 종아리가 땅과 수평이 되도록. 그 상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자기 몸을 느끼고 컨트롤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그 상태에서 호흡이 편해야 됩니다. 물론 1단계에서 하루 만에 끝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1단계를 3개월 동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뭘 하든 간에 뭐든지 옳습니다. 자기 상태에 맞게 했을 때 자신의 뇌 기능은 좋아질 거고 균형 감각도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사이클링입니다. 한쪽 다리씩 무릎을 핍니다. 자전거를 누워서 타는 거예요. 단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목표는 다리가 움직여도 좌우로 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호흡이 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분 내지 5분 정도 폼롤러를 이용한 손의 균형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3분, 5분 동안에 1, 2, 3단계를 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은 3분 내지 5분이고 1, 2, 3단계 중에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것을 그 시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